이 책의 전체적인 루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요 부분에 QR코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출판사에서 올려주신 부분이에요. 자, 혹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 영상 다음 파트를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부분 영상을 올릴 건데,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뒤에 내용이 궁금하시죠? 하늘이가 이사를 왔어요. 자, 그 뒷부분을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읽어주는 영상입니다. 하늘이는 땅이랑 노는 게 좋았어요. 어때? 둘 다 행복해 보인다. 네, 그 다음에 하늘이가요. 봐봐. 이제 놀이터에 갔더니 이런 네. 이렇게 해서 노는 게 좋은 의아이는 제가 첫 챕터에 이 책을 실은 이유가 바로 이제 한글 창제의 원리를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였고요. 그리고 이 책은 보시다시피 그냥 글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서로 친구가 되어가는 그런 사회의 과정도 엿볼 수 있어가지고 좀 재미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핵심 어휘로 이제 글자를 배우는 거를 들어갈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길게 하기에는 이게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그런 연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이 부분은 자세한 거는 저희가 그 그림책을 읽어요. 저희 이현희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그 집필했던 책인데요. 그 부분에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선생님들 한번 참고해봐 주시고요. 단계는 이렇습니다. 그림책을 먼저 분석하고 어휘를 분류하고 그 안에서 핵심 어휘, 내가 어떤 음소를 중심으로 가르쳐야 될 건지를 이제 단어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너무 선생님들이 막막하실 것 같기도 해서 이 오는 게 좋은 의아이에서 핵심 어휘를 추출하는 장면을 한번 오늘 찍어봤거든요. 한번 제가 조금 이게 6분 30초 정도인데 적당히 제가 가운데는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그 단어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핵심 어휘를 추출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얘들아, 너희들 네. 하늘이, 땅이, 사람이 이야기 생각나? 네. 안 잊어버렸을까? 네. 좀 시간이 됐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자, 여기에다가 한번 스케치북에 풀어보겠어요. 네. 자, 모음인의 동네와 자음인의 동네가 있었대. 네. 마을이야, 마을. 네. 우리 동네라고 나와, 책에. 네. 자, 이 모음인의 동네에는 누구누구가 살았어? 땅이. 그렇지. 그리고 하늘. 하늘이는 나중에 전학 온 애야. 이사 온 애야. 아니야? 맞지? 네. 원래는 땅이와 사람이가 살고 있었어. 자, 그런데 이 둘이는 서로 친했어? 안 친했어? 안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이사를 와? 하늘이. 그렇지. 하늘이가 이사를 왔어요. 하늘이가. 하늘. 자, 하늘이가 왔는데 하늘이의 생긴 모습이 어땠다고 저기 나왔더라, 책에? 동그랗. 동글동글. 아, 그렇지. 하늘이는 동글동글, 또 둥글둥글, 그다음에 둥글둥글, 또 너무너무 잘 지냈어. 자, 그 표현을 우리 책에서는 누구랑도 모두와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네. 기억나? 네. 자, 그리고요, 땅이는요, 요렇게 평평하게 생겨가지고,
누워있는 걸 좋아한다. 자, 요런 단어가 나왔었어. 누워. 기억나요? 누워. 그러면 사람이야. 쳐다보는 거를 좋아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친구한테나 갈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모음이란 동네에는 하늘이, 땅이, 사람이가 살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둘이 서로 친하지 않아가지고 어느 날 하늘이가 어디? 옆 동네. 뭐라고? 옆 동네. 자, 옆 동네. 누구 친구들을? 자음 친구들을 불렀대요. 자, 여기는 자음이네 동네, 모음이네 동네야. 이 자음 친구들은요, 보세요. 누구누구 있습니다. 봐봐. 미음이도 있어요. 우리 자음이네 친구들이 뭘 타고 놀러 왔더라? 자요. 기차. 그렇지. 칙칙퍼퍼 기차를 타고 모음이네 와가지고 하늘이가 땅이, 사람이, 너희들 말이야. 있잖아. 내 말 잘 들어.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지. 어떻게? 친하게. 그렇지. 친하게 친하게. 지내라고. 근데 처음에 네. 너희 둘이는 아주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자, 하지만 너희 둘이는 어때? 서로 내가 보기에는 비슷해 하면서 비슷한 모양이야. 이런 말이 나오거든? 네. 자, 그리고 또 너희 둘이는 서로 닮았어. 닮은이라는 말이 나와. 그리고 너희들은 그래서 닮았기 때문에 서로 이리 와 해가지고 같이 놀아. 같이 놀아. 자, 이런 말들을 한 거지. 네. 자, 그래서 나중에는요, 모두 다 어떻게 지내게 됐어요? 친하게 지내게 되었지. 기억나죠?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모음이네 동네, 자음이네 동네, 우리, 여기 하늘색으로 색깔 칠해주고요. 우리 모음이네 동네는 핑크색으로 칠해줄까? 네. 한번 칠해보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 단어들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볼 거야.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색깔까지 이렇게 오늘 칠해줬습니다. 자, 네, 핵심 어휘를 추출을 한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전문을 쳐요. 이렇게 전문을 쳐서 이제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면서 제가 이게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죠. 이제 그런들의 색칠을 해보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메모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서 이렇게 마인드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단어들을 한번 적어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바로 의미 중심의 그런 핵심 어휘를 추출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그치지 말고 나중에 이제 발음 중심의 이제 이 단어들을 이제 한글은 단계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이 단어들을요, 한글의 그 위계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마다의 그 수준을 이제 맞는 단어를 목표 음소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실습이 한 2시간 정도 걸릴 건데요. 이게 지금 저희 그 문해력 행동학교 이게 커리큘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면 모임 때 그 실습을 해볼 거니까 이제 그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이게 한글 글자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리 와 같이 놀면 더 재밌어. 그리고 우리가 모이면 뭐든지 만들 수 있어. 이게 한글의 어떤 속성과 함께 같이 놀다, 같이, 함께, 우리, 이런 그런 관계에 대한 그런 주제가 되는 그림책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물론 이 책이 초등학교 정말 1, 2학년을 이제 그 저격해서 집필한 책이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꼭 그 책이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림책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데 그 수준에 맞는 그림책을 참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대상 아이로 이제 수업 설계를 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지도를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쭉 보니까 거의 모든 문장이 뭐뭐 어어요, as어요. 이제 이런 문장으로 끝나요. 제가 세보니까 19번이나 나와요. 19번. 그래서 이제 동사와 형용사에 아요, 어요를 붙이고 또 그 과거 시제 선호말 어미, ot을 사용하는 것들도 문장을 가르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제 기본형 이제 좋아하다, 싫어하다라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아요와 어요를 붙이는 경우 어떤 미안해, 때는 또 오빠. 해요를
해요를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이제 방법은 모음이 아나 오로 끝나면 아요를 붙이고 또 앗을 붙이고 또 모음이 나머지 이외의 그 모음인 경우에는 어요, 엇을 붙이고 또 이렇게 하다로 끝났을 때는 해요, 햇을 붙이는 이제 그런 규칙이 있는데 솔직히 이 규칙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면 아이들은 조금 뭐랄까요? 지루해 한다고 그럴까요? 어려워해요. 갑자기 그 벽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이것들을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다양한 이제 동사나 형용사의 기본형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수업을 이렇게 이끌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왔을 때 지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아이들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시노래 수업을 하면서 그 시어들을 가지고 개별 지도를 하고 있는 이제 공책을 살짝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어휘로 글자를 익혀요 파트인데요. 저희는 지금 의미 중심의 단어를 뽑아보니까 이제 요런 단어들이 눈에 띄죠. 의미 중심으로 단어를 뽑을 때는 그런 주제가 되는 단어 아니면 자주 나오는 단어, 그러니까 횟수가 많이 나오는 단어, 그리고 또 자주 나오고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이 단어는 이 아이한테 조금 접목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단어. 자, 그리고 이제 발음 중심 핵심 음소별로 이제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이미 정해져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이 대상이고 한글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라는 이제 그 가정하에 있기 때문에 자, 핵심 음소는 이입니다. 자, 으가 들어가는 글자 늘, 또 이가 들어가는 글자 친. 자, 그 다음에 땅이 아래 하늘이가 이렇게 만나면 구라는 글자가 만들 수 있지. 또 땅이 위에 하늘이가 만나면 모라는 글자를 만들 수가 있고, 자, 이 옆에 오른쪽 옆에 하늘이가 만나면 땅, 사람, 자, 이런 글자들을 만들 수가 있어 하면서 이제 그 핵심 어휘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네가 여기서 배워야 될 목표 음소는 바로 이거야 라는 거를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지금부터는 이제 이 글자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수업을 따라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모음, 이를 찾아 색칠해 보세요 라는 부분일 거예요. 자, 우리 김미연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색칠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선생님 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요거가 지금 하늘이 땅이 하고 그 사람이가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를 통으로 색칠하고 또 오를 통으로 색칠하고 이제 이런 경향을 보인다. 맞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틀렸어 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모음의 글자를 만드는 기본 글자는 이 세 개가 맞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파생된 글자가 우 이런 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글자들을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색칠 잘했어. 요 아는 사람이 옆에 오른쪽에 하늘이가 만나서 만들어진 글자구나 라고 한번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어휘로 글자를 익혀요. 저는 천진자판을 활용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 기기에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많이 능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사진 뽑는 거, 또 그다음 라벨 이름 뽑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직접 하라고 하거든요. 지금 요 오른쪽에 그 설명은요, 이 노는 게 좋은 이 책 가장 뒷면에 보시면 나와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캡처해 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음 글자는 기본 글자 이 또는 하늘이, 땅이, 사람이를 결합해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땅이의 위쪽과 사람이의 바깥쪽, 오른쪽에 하늘이를 합해서 오아를 만들었고 이렇게 나오죠. 하늘이를 합해서 오아를 만들었고
또 하늘이를 합해서 우어를 만들었어요. 또 밑에 보니까요. 만들어진 기본 네 글자 위에 앞, 옆, 위, 아래 또 하늘이를 하나씩 더해서 요, 야, 유, 여를 만들었어요.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쌤들 가획의 원리죠. 한글은 이렇게 획을 더하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빨간색 위쪽, 아래쪽, 바깥쪽, 안쪽,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자, 이런 것들은 뭔가요? 바로 대칭의 원리죠. 그래서 한글의 제자 원리를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노는 게 좋은 의아이여서 첫 번째 챕터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이가요, 천지인 자판을 활용해서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익히는 거예요. 아, 요렇게 찍으니까 아라는 글자가 만들어지는구나. 아, 요거 찍으니까 오라는 글자가 만들어지는구나.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 요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땅이, 그러면 땅이 이름 써줄까? 이것도 한번 더 해야 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땅이 쓸 수 있겠어? 하면 돼. 네. 땅이 이름이야. 오케이. 자, 자음자에서 헷갈려 할 때는 선생님들이 조금 도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 그리고, 완성했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린트 해야지. 프린트. 이거 콘텐츠고. 완성. 프린트. 프린트. 다섯 장이 빨간색 프린트. 잠깐만요. 개수가 너무 많다. 우리 한 개만 필요하죠? 줄여. 줄여. 자, 프린트. 자, 요렇게 천지 있는 자판을 활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께 노래예요. 우리 이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최승호 시인과 방시혁, 자, 말놀이 동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거죠. 멜로디가. 자, 요런 멜로디에 원숭이 길을 잡아당기자에서 원숭이 대신에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살짝 잡아당기는 장난도 쳐보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재밌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난주가 진달래꽃 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럴 때 그 유창성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 살짝 예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꽃을. 자, 조금 더 빨리. 노을 그 꽃을. 조금 더 빨리. 노을 그 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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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해볼까? 다시는 너는 노을 그 꽃을. 잘했어. 그 다음에 사뿐히 스며 밟고 다시 옥소서. 한 번 더 빨리 해볼게요. 사뿐히 스며 밟고 다시 옥소서. 다시 한 번. 사뿐히 스며 밟고 다시 옥소서. 한 번 더. 사뿐히 스며 밟고 다시 옥소서. 자, 노래를 해볼게요. 사뿐히 한다. 시작. 사뿐히 스며 밟고 다시 옥소서. 할 수 있겠어요? 네, 처음부터 해볼게요. 다시 너를 하나, 둘, 셋, 넷. 다시 너를 노이즈 꽃을 사뿐히 스며 밟고 다시 옥소서. 이제 많이 정확해졌죠. 그래서 이제 미션을 이렇게 수행하러 가야 됩니다. 이제 교장 선생님께 또는 도서관 선생님께 가서 시를 외워서 암송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저희 학습도움실 학생은 항상 가서 노래로 외워서 부릅니다. 행복하실 때는 한없이 구입을 그리우리라 연면의 약산 빛나늘고 아름다운 가슴 피부리우리라 다시 있는 거는 그 꽃을 사뿐히 지금을 들어가시옵소서 마무리가 역겨워하실 때는 모두 아리 눈물 흐리오리파 까지 미션 성공. 너무 귀엽죠? 어때요? 발음이 많이 유창해졌죠? 그래서 저희 책에서도 자꾸 챈트하고 노래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래들을 지도하실 때 이런 방식들을 한번 접목시켜서 애들 이렇게 한글 말놀이 동요 그리고 즐겨보시면
참 재밌게 따라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책으로 놀아요 부분인데요. 이 책에는요, 이렇게 게임도 실어놨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이게 부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총 하늘이 4장, 땅이 4장, 사람이 4장, 총 12장에 이렇게 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카드를 3장을 골라야 돼요. 무작위로 덮어놓고. 자, 그러면 선생님, 뭐 하늘이만 3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늘이 땅이 섞어서 3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하늘이 섞어서 뭐 3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글자들을 만들어서 하늘이 옆에 붙이던지 땅이 옆에 붙이던지 해가지고 모음 글자를 만들어서 그 모음 글자가 들어간 단어를 빨리 말해야 되는 그런 놀이인 거예요. 재밌죠? 자, 요거를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볼 건데요. 제가 무작위로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카드를 3장을 제가 골라놨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로 모음 글자를 만들어서 빨리 이 모음 글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채팅창에 올려주신 분, 가장 먼저 올려주신 분께 제가 그림책으로 읽어요 책 한 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들어갑니다. 아, 어. 오리 선생님. 하늘이. 선생님 한번 마이크 켜시고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짜 조합이요? 네네네. 하늘이와 땅이 해서 오, 응, 사람이 해서 리. 자, 진짜 모두들,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게임할 때 그러거든요. 자, 인정? 너희들 인정하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선생님들 인정하십니까? 인정? 인정하시면, 인정한대요. 네, 인정한대요. 네, 빠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어떻게 주소를 제가 어떻게 받죠? 음, 제가 보낸 문자로 주소 찍어 네.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달해 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요렇게요. 게임을 해볼 수 있고요. 이분한테도 제가 한번 선물을 드릴게요. 혹시 마이크 되시나요? 어. 연구사님께 요거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하늘이, 땅이, 사람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그 조합인 글자가 들어가 있네요. 뭔가요? 왜? 그리고 위. 맞죠, 선생님? 왜? 위. 단모음인가요? 이중모음인가요, 선생님들? 이걸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위하고 왜는 원칙적으로는 단모음이 맞습니다. 단모음이. 근데 이제 뭐 위, 왜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도 있어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인정을 한다고는 해요. 그래서 단모음은 아, 오, 우, 이, 그다음에 이에 에, 이에 에, 그다음에 위, 왜 해서 모두 10개라는 거 한 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요, 그 한글의 위계적인 단계라든지 이런 모음과 자음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들은 이것이 핵심이다. 초기 해독 기술 지도 그 파트 부분에서 이제 2~3시간의 이제 연수 분량으로 들어갈 내용이라서요. 그 그림책으로 읽어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파트가 이거죠. 내 모습은 으아이, 이름과 소리는 으아이. 자, 이 부분인데요. 이 모체 구조 나오고 이런 모음 부분 나오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요것들을 그냥 많이 잘 안 보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이런 음성학적인 정보가 담겨 있잖아요. 조음이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소리가 어디서 나는 조음 위치나 방법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것들을 활용하면 어떤 기억도 촉진하고 또 소리들 간의 그런 변별력도 높일 수가 있어서 이제 기억의 매개체로도 사용이 되지만 근데 이 그림을 굳이 아이들한테 자, 여기서 나는 소리는 뭐야? 맞았어? 틀렸어? 강조할 필요는 없죠. 그냥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는 있는데요. 자, 모음의 소리. 자, 아이들하고 모음의 소리 제가 설명했던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음은 있잖아. 이렇게 입술을 얼마나 벌리느냐, 이 안에 공기가 얼마나 차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대. 네. 알겠어요? 그게 바로 모음의 소리야. 네, 이게 바로 모음의 소리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아이들하고요, 이렇게 입술이 벌어질 때 턱을 한번 잡게 해보세요. 그리고 발음하면 어때요? 턱이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모음은 위아래 또 턱이 이렇게 올라가고 할 때 또 그다음 목구멍에서 입술 끝까지의 그런 그 공간이 얼마나 이게 좁았다 넓었다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모음이 소리라는 거를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었고, 근데 한 가지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지? 네, 이거를 지금 제가 그 바르게 소리내요 영상 그 유튜브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응, 자음, 이응의 부분을 따가지고 봤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실까요? 한번 이 영상 보면서 자, 자음, 이응의 첫 소리와 끝 소리를 한번 구분하도록 이렇게 지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 다음 이응의 소리입니다. 이응의 글자는 목구멍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대요. 이응 글자의 손모양 힌트는 선생님처럼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약속해 봅시다. 그런데 이응의 글자는요, 첫 소리가 없어요. 그럼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글자들의 이응은 뭘까요? 바로 다음에 첫 소리가 비어있다는 표시입니다. 이응의 글자를 빼고 읽어보세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이. 이응의 글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소리가 같죠.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모음은 이름이 곧 소리이다. 그럼 이응의 끝소리 이름 안에서 찾아볼까요? 이 글자의 이름은 이응. 닌과 미음처럼 코의 울림이 느껴지네요. 자, 재미있는 말놀이 동요 다같이 당당당송 신나게 부르면서 마칠게요. 당당당당당당당 앙장창창탕탕탕.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바르게 소리내요 QR 영상 다음에 그 다음 파트가 바로 글자를 만들어요거든요. 교육과학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이미지들을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요 작은 사진 보이시죠? 애들하고 이렇게 글자 다운받아가지고 그 자기 이름 만들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막 서랍들이 장이 다 비어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는 그런 옛날 교구들, 책들 싹 다 갖다 버렸거든요. 다 버리고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제가 새로 사가지고 이 책꽂이 아래에 이제 그 수납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여기는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한 줄씩 아예 그 아이의 갤러리로 줘버려요. 여기는 너만의 갤러리야. 네가 이렇게 만들기 수업이나 막 이런 거 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또 애들이 뭐 수시로 그 뭐 블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네가 전시하고 싶은 거는 여기다 다 전시해. 뭐 사진 뽑은 거, 출력한 거, 아무튼 뭐 자기 그림 그린 거 여기다가 아이들이 다 전시를 해요. 그러면 친구들도 와서 보고, 그리고 얘네들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한테도 말합니다. 너희들 만들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 누구네, 네 친구 누구 칸에다가 여기다가 자랑해.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다 이름표를 만들어줘야지 했는데, 마침 이걸로 애들하고 글자 만들기 해볼까? 하고 만들기 시간에, 저희 만들기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일주일에 딱 1시간. 몇 요일 몇 교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아이들하고 이제 글자 만들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다 큰 녀석들도 글자 만들기 너무 좋아하던데요? 그리고 아까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먼저 한번 해봤다고 막 그 남자애들한테 막 가르쳐 줍니다. 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 고구마 그림을 가지고 니은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기역, 니은 이렇게 봐. 이게 대칭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뒤집으면 맞는 글자가 되잖아요.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막 발음도 정확하냐. 그게 아니라고. 나비의 니은이라고. 고구마 기억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거 답답해 하는 거예요. 정말 재밌었는데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붙여놓고 보니까 보세요. 이 이름 안에도 이게 좀 이렇게 특징들이 보이더라고요. 같은 경우는 고구마가 3개나 들어가요. 고구마 글자가. 요 무지개 색깔 동그라미가 3개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막 그 이름 가지고 글자 모양 비교도 하고 정말 재밌게 시간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바르게 써요. 인데요. 학생이 쓴 글씨예요. 어떤가요, 선생님?
이게 못 알아먹겠죠, 잘. 자세히 보면, 아, 얘가 뭐는 알고 있고, 뭐는 알고 있네. 맞는 글자긴 하거든요. 근데 딱 봐서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위에서 아래로 쓰는 거는 되는데, 이게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아이는 눈썹 협응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먼저 써놓고, 여기서 만다는 지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비읍과 피읍을 잘 못 알아먹겠어요. 그리고 아와 어를 잘 못 알아먹겠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쓸 때는 한글은 애들아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쓴다는 걸 습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음이 자음을 만나요. 자, 이 첫 챕터라서, 그쵸? 우리가 이를 가지고 자음자를 붙여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가정하기를 아직 아이들이 자음을 안 배운 상태인 거를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장 익숙한 글자, 바로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자에 있는 자음들을 가지고 와서 써줍니다. 써주고, 자, 예를 들면 선아의 선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선아의 시옷을 가지고 와서 시옷을 써줘요. 그리고 자, 우리 이 모음 소리 붙여보자. 사, 스, 시 하면서 붙여줍니다. 자, 그런데요, 또 아이들 이름자 속에는요, 이 말고도 다른 모음자가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직 배우지 않았다라고 가정은 하고 있지만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글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 너 이름에 들어가 있는 모음이 여기 있네. 경화의 경할 때 여가 여기 있구나. 자, 그러면 기역자를 한번 붙여서 읽어볼까? 경. 자, 요렇게 되는구나. 요렇게 글자들이 만나서 소리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이제 결합되는 원리. 이게 바로 파닉스의 원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소리를 들으며 써요입니다. 자, 우리 또 선생님이 쓴 거예요. 자, 땅이, 하늘이, 사람이, 친구, 이렇게 모음 자음을 글씨를 여기 엘코니 박스에 써봐 했더니 애들이 어떻게 썼나요, 선생님? 첫 소리는 분홍색, 그 다음에 모음의 소리는 연두색, 의자 모양, 그 다음에 받침 소리는 노란색 칸을 쓰세요 했는데 애들이 처음엔 알아먹는 것 같더니 잠깐 뒤돌아서고 왔더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선생님, 아니야, 틀렸어 하시지 마시고 이미 이 아이는 어떤가요? 이 엘코닌 박스는 초성, 중성, 종성이 이렇게 쓰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를 가르쳐주기 위한 보조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그잖아요. 알파벳들을, 음소들을 나열하는 방식이지만 한글은 이렇게 위아래, 옆으로 조합하는 방식이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조도구로 단서로서 잠깐 빌려다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글자의 짜임을 알고 나면 버려야 돼요. 제거돼야 될 단서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너는 글자의 짜임을 알고 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기 첫 소리, 그 다음에 가운데 소리 모음, 그 다음에 끝소리 자리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 하고 옮겨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받침 글자 가르칠 때 있잖아요, 선생님. 받침 글자를 끝소리를 넣어줬을 때, 빼줬을 때, 넣어줬을 때, 빼줬을 때 이렇게 소리를 비교하면서 왜냐하면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명시적인 교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엘코니 박스를 받침 글자를 가르칠 때도 참 유용하더라라는 걸 팁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엘코닌 박스를 이용한 교구가 있죠. 바로 이 가나다 요술책입니다. 이렇게 넘기면서 자, 땅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아이들하고 모음 자리 펴놓고 자, 땅이가 되려면 모음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될까? 한번 찾아볼까? 소리를 내도 됐고 좋고 그다음에 글자를 써봐도 좋지만 또 아이들이 이렇게 조작 활동이 있으면 또 재밌어라 하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 해서 찾아보는 활동. 자, 땅. 또 받침 글자를 마찬가지 또 지도할 때 마찬가지죠. 자, 선생님은 지금 무슨 글자야? 따. 자, 그런데 선생님의 소리를 듣고 끝소리를 찾아봐. 땅. 해주면 아이들이 이제 이응을 찾아가는 거죠. 이제 이런 활동.
이제 첫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소리를 잘 듣고 찾아보세요. 앙, 앙, 땅.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엘코닌 상자를 이렇게 교구로 활용한 것도 있다라는 거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파트가 이제 재미나게 신나게 모음송 이제 노래입니다. 선생님,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들으시는데요. 제가 일부러 가사를 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야말로, 이 모음송이야말로 그 한글 제자의 원리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가사가. 그래서 가사에 유의하면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글방글 모음 노래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동글동글 알은 동그란 모양 하늘을 닮은 아아아 납작납작 크는 납작한 모양 땅을 닮은 으으으 길쭉길쭉이는 길쭉한 모양 사람을 닮은 이이이 하늘땅 사람 닮은 신기한 모음 혼자서도 소리 나지요 씩씩해요 사람과 하늘이 만나 아아아 하늘과 땅이 만나 오오오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동글동글 자, 이렇게 2절이 반복되니까 여기서 영상은 멈출게요. 2절에서는, 1절에서는 모음이 씩씩해요 했지만 2절에서는 모음이 당당해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모음은요, 이렇게 혼자서도 소리 나지요. 씩씩해요, 당당해요. 모음의 성격을 아주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인 것 같아요. 모음은 홀로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씩씩하고 당당한가요? 가사를 너무너무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음표는 이게 하나의 루틴이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 다음 모음들도 이러한 패턴으로 이제 이루어지니까 수업에 활용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자, 바르게 소리내요. 그 영상 부분을 제가 잠깐 한번 간략하게 소리를 드려볼게요. 바르게 소리내요. 저희 이 목차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모음편과 자음편 상, 자음편 하는 자, 여기 음절표에서 요 빨간색 부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기본 모음, 그리고 기본 자음, 그리고 경음, 쌍자음까지 이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플레이. 자, 간다. 올라가. 점프. 잘했어. 점프. 또, 이제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점프. 됐어. 근데 왜 뒤로 가? 오, 옳지. 자, 여기 굽입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준비, 레디. 과연? 네, 선생님, 제가 이 영상을 왜 찍었냐면은요. 자, 슈퍼마리오가, 그 벽을 넘어야 되는데 못 넘는 그것들을 이제 보면은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한글의 지도에 단계가 있잖아요. 이 단계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볼 때 이 슈퍼마리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지도를 하다 보면, 그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가르쳤더니, 모음 뗐네. 또 열심히 가르쳤더니, 자, 이제 자음도 알아. 자, 자음, 모음, 이름도 알고, 글자도 웬만큼 읽고 쓸 줄 아는 것 같아. 자, 그런데, 더 이상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이게 왜 발음 중심 접근법인가, 이제 그림책으로 읽어요에서도 제가 이제 그 이유들을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써놨거든요. 왜 발음 중심 접근법인가? 발음 중심의 접근법으로 한글을 지도하는 게 이게 정답이다, 진리이다가 아니라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자, 간과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그림책이나 노래나 이제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는 것들로 의미 중심으로 또 아이들하고 또 그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할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 사전 배경 지식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가장 그 아이들에게 발음 중심 접근으로
지도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빼고 의미 중심으로만 그냥 통글자식으로만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넘어야 될 그 단계에서 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자세한 설명들은 그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바르게 소리내요. 이제 구성도입니다. 제가 이제 뭐 늘 해왔던 강의이고 해서 사실은 제가 오늘은 하나도 안 떨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현희 선생님이 유튜브에 저희 이 바르게 소리내요 조회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바르르르 덜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아, 조회수가 벌써 자음 키우기 17,000? 갑자기 선생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았어? 갑자기 막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막 바르르 떨리더라고요. 자, 이제 막바지 이것만 설명하면 제 목숨 끝납니다. 자, 제가 이제 먼저 영상을 그냥 막 찍은 건 아니고요. 시나리오를 먼저 썼습니다. 시나리오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짧게 2분 안에 2분 안에 이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핵심 요소들만 이렇게 짜봤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글자 모양을 설명하고요. 조음의 위치, 그리고 소리, 첫 소리와 끝 소리를 강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손인트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방법, 그리고 글자 이름, 이제 요것들, 요 패턴으로 그 시나리오가 다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선생님, 이 글자 모양, 조음 위치, 소리, 좋은 방법, 글자 이름, 이런 것들이요, 서로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글자 모양을 보고도 소리가 떠오르고 조음하는 방법을 알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음의 위치나 소리나 조음의 방법을 자칫 간과하잖아요. 그러면 글자와 글자 이름을 요것들만 가지고 하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야말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양수음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처음에 우리 자음, 상편이 미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양수음. 그래서 미음, 비읍, 그 다음에 쌍비읍, 피읍 이 순서대로 가는데 그 시나리오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음은 소리를 내는 방법과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입술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자음은 소리가 나는 위치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죠. 자, 그래서 다음에 그 소리가 나는 위치와 방법을 손인트로 약속해 봅시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글자 모양하고 조음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양수능 같은 경우 미음의 글자는 입술 모양을 보고 만들었대요. 그리고 또 이제 비읍, 쌍비읍, 피읍은 가획의 원리를 적용해서 글자의 모양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파트가 이제 치조음인데요. 이제 니은의 글자를 설명합니다. 니은의 글자는요, 혀 끝이 윗 밑몸에 닿는 모양을 보고 만들었대요. 하면서 니은을 설명하고 또 가획의 원리로 다른 글자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치조음인데 리을은 조금 특이했어요. 리을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을 같은 경우는 치조음이지만 니은 디귿과는 다르게 영어의 L, R 발음하시죠, 선생님? L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건설음이냐 설득음이냐 막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리을의 글자를 구불구불 개성 있는 모습처럼 소리도 자유로워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어울리는가요? 자, 아이들이 이제 이 정도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손 힌트도 리을 같은 경우는 혀끝 가운데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여서 가볍게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나리오를 짜봤고요. 근데 이제 시옷의 글자는 이제 시옷도 치조음이긴 하지만 이제 이 시옷 같은 글자가 그렇죠. 이 조음점이 맞닿지를 않고 이 사이에 바람이 빠져나가면서 소리를 내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읒의 글자는 시옷 글자 위에 지읒, 지읒 글자 위에 치읒. 이제 모양은 이렇게 가획의 원리로 설명을 했는데요. 지읒, 쌍지읒, 치읒은 치조음이 아니라 경국의 음이죠. 그래서 경국의 음 같은 경우는 치조음은 혀 끝부분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 경국의 음은 혀의 앞부분. 그래서 손가락 한 두세 마디 정도? 요렇게. 이 끝부분이 이렇게 제가 손 힌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역의 글자는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보고 만들었대요. 그리고 키읔의 글자는 가로에 가운데 획을 넣어서 글자의 모양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응 글자는 아까 영상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히읗의 글자는 이응 글자 위에 또 더해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의 모양과 조음의 위치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첫소리와 끝소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 힌트로 하는 거를 넣었고, 자, 그 다음이 이제 조음의 방법인데요. 이 조음의 방법은, 선생님 제가 화면을 하나 안 넘겼었네요. 자, 요건데요. 조음의 방법은, 보세요. 이렇게 콧소리, 비음, 그 다음에 이제 된소리 같은 경우는 경음이죠. 아무래도 근육이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긴장하면서 내는 소리니까 주먹을 쥐는 걸로 손힌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센 소리, 이제 격음이죠. 격음 같은 경우는 소리가 막혔던 공기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격하게 나는 소리, 거센 소리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손가락을 펴는 걸로 모양을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음 방법에서 이 세 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들, 어떤 힌트도 없는 것들은 뭔가요? 그냥 평음이죠, 평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자의 이름입니다. 자음은 이름 안에 힌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그래서 자음의 이름을 천천히 불러보면 그 이름 첫소리와 끝소리에 그 글자가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소리와 끝소리를 제가 같이 넣었던 이유가 그 받침 글자까지도 지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끝소리, 첫소리, 끝소리, 그리고 대표 받침 소리까지 이렇게 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시나리오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QR코드로 찍으면 영상이 바로 나오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겠죠. 아까 우리 연구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거의 그 아이,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가끔씩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도 그러는 거. 오늘 앉아서 이제 중얼중얼 하는데 제가 1년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노래 공연을 갔었는데 이제 그 영상이 전국 방송을 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 뭐 통합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인데 제가 한 말을 신나 안 빠뜨리고 애가 생각할 때마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도대체 영상을 몇 번이나 보는 거야? 어떻게 찾는 거야? 했더니 자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헤드셋을 끼고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따라서 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우리 선생님이 TV 또 유튜브에 나오니까 너무너무 신기해라 하고 재밌어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촬영을 하셔서 우리 반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그 효과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2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몫은 끝났습니다. 네, 이어서 자원평강이 이어집니다.